본 수업 하기 전에 좀 기본적인 거 좀 설명해 주려고 해. 너네 문장의 오형식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문장의 오형식 할 때 제일 공통점이 주어랑 동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주어랑 동사라 그러지. 이거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 말도 주어, 그 다음에 수어, 내지는 아니지. 목적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우리나라 말은 문장의 형식 얘기할 때. 그지? 근데 영어는 여기 서술어를 안 하고 동사라 그러잖아. 그리고 이 주어가 좀 같지.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저 한국어의 주어랑 영어의 주어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대. 저 누가 번역한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에서는 주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뭐냐면 그 문장에서 주인이란 뜻이야. 주체란 뜻인데 이게 영어가 주어를 바라보는 눈이랑 한국어가 주어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 왜 그런지 보여줄게. 영어 우리 회사는 금연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영어로 한번 영작해봐. 그냥 쓰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해봐. 우리 회사는 금연입니다를 영작해보세요. 한 10초 드릴게. 한번 생각해봐. 그치? 만약에 여기서 our company라고 하면은 망하는 거야. 알겠지?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어가 예잖아. 는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주격보조사 해서 우리 회사는 했을 때 저거를 영어에서 주어에다 our company라고 하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거야. 자, 일단 영어에서 주어를 subject라고 하는데 서브웨이가 지하철이잖아. 밑에 있는 길이라는 뜻이야. 서브는 밑이라는 뜻이야. 밑, 아래. 젝트는 던진다는 뜻이거든. 밑에다 던지는 애라는 뜻이야. 밑에다 던진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서브젝트를 이거 혹시 단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백성 내지는 피실험자 이런 식으로 외운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실험의 지배 아래 놓이는 애들이니까 피실험자고 왕의 군주의 통치 지배 하에 놓이기 때문에 그거를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대화 주제라고 할 때 우리가 서브젝트라고 하지. 우리가 대화를 하는 행위의 지배권 아래 놓이기 때문에 서브젝트가 주제야. 서브젝트는 뭔가 억눌리고 뭔가 통제받는 느낌의 단어거든. 그래서 주어라고 하시면 our company라고 해버린단 말이야. 영어에서 서브젝트는 주어가 아니라 그냥 동사에 영향을 받는 애라는 뜻이야. 동사에 영향을 받는 애야. 그래서 이거 영작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금연이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야? 흡연이 금지되다라고 하면 되죠. 금지하다 말에 되다니까 수동으로 하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금지당하는 게 누구야? 회사야? 직원이야? 당연히 직원이죠. 그래서 employees라고 해야 돼. are prohibited 이런 식으로 to smoke. 이래야 우리 회사는 금연입니다. 그래서 주어랑 동사를 먼저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가 누구냐면 동사의 영향을 받는 친구야. 그래서 너네 그 천일문 갖고 구문 독해 하신 분들 보면 문장의 오형식 물주구문이라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우리나라랑 좀 달라. 얘네는 사물이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야. 우리가 영어에서 얘기하는 주어라는 애가 원래는 동사의 영향권에 놓인다. 그래서 너네 쉽게 정리하면 뭐냐면 주어랑 동사만 잘 찾으면 돼. 영어의 가장 기본은 주어랑 동사만 잘 찾아. 뭐 문장의 형식이 어떤 애 형식 찾아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주어랑 동사만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되니 혹시? 이것만 이해되면 돼. 그러면 영작할 때 반이 해결되거든. 이것만 이해하면. 그래서 subject는 동사의 영향력에 있는 애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영작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 이거 있잖아. 문장의 오형식을 학습하는 의의가 있어.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2랑 3, 4, 5를 끊어야 돼. 1, 2랑 3, 4, 5의 차이점이 뭐야? 왜 얘네랑 얘네를 이렇게 찢었을까? 뭐가 차이가 있죠? 목적어의 유무야. 얘는 목적어인데 얘는 없지.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 엄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어에서 문법에서도 자동사와 타동사를 가르쳐주는데 뭔가 덧가지 느낌으로 배워. 안 중요해. 그래서 시험에도 잘 안 나와. 근데 영어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가장 중요해. 알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자동사, 타동사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주어를 쓰고 바로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읽어버리면 되거든. 근데 영어는 그게 동사 뒤에 나와서
동사 뒤에 목조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크게 달려. 그러니까 너네가 타동사인 거를 명확하게 식별하셔야 되는데 가령 이런 거야. 브루노 마스 노래 있지. 브루노 마스 노래 중에 Marry You라는 노래 있을 거야. 이거 아시는 분들이 알 텐데 왜 Marry with You라고 안 했을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너랑 결혼할래라는 뜻이잖아. 우리 너랑이라고 하잖아. 그럼 랑에 해당하는 게 with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with가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자동사, 타동사 개념이 없다는 뜻이야. 다시 할게. 타동사는 이렇게 하면 돼. 이 marry, 결혼하다라는 뜻을 너네 머리 한가운데 그냥 훅 던져봐. 그리고 당연히 뭔가 목적 대상이 저절로 떠오르면 그게 타동사야. 이런 거야. 범죄야 나 결혼해라고 하면 범죄야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겠어. 누구랑요라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목적 대상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건 다 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marry you라고 하셔야 돼. 이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힘이거든. 그래서 영어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 주어는 뭐라고? 영어에서 주어는 동사 행위의 주체야. 동사 행위. 그러니까 동사가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만 잘 찾아내면 되고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SV만 잘 찾아내면 돼. 이거 훈련시켜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영어에서는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로 나눈다가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요거 두 개를 먼저 수업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돼? 자,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했지?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얘네 다 어떻게 하라고? 선지 먼저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어. 그래서 선지를 먼저 읽어서 대강 얘가 무슨 얘기 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짐작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장만 할 거야. 주장 요거 4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긴 거니까 여기 보면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여기 조동사 should, must, have to, ought to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주장이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나오는 데가 답의 근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되게 거기가 답의 근거일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70분 안에 너네 못 풀게 하는 게 출제자의 메커니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거의 하단부에 배치돼. 내가 또 다시 강조할게. 그런 싸구려 전략 쓰면 안 돼. 아, 하단부니까 하단부만 읽어야지 라고 하면 안 돼. 너네 글 읽을 때 처음부터 읽지 밑에부터 읽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으셔야죠. 그거 다 출제하는 교수님들 설계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트랩을 설계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시면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처음부터 읽어. 그러고 내가 이거 잘 보면 위에는 주장 파악이라고 해놨는데 밑에는 추론이라고 해놨을 거야. 이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거든. 왜 그러냐면 추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명시되진 않아, 드러나진 않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게 추론이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요지, 주제, 제목은 내가 다 추론이라고 해놨지. 왜 그러냐면 답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근거를 갖고 추론하셔야 돼. 생각해야 돼. 주제가 뭘까? 근데 주장은 파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파악은 말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잖아. 명시되기 때문에 그래. 명시.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주장 문제는 정답률이 그래서 높은 거야. 그냥 나 정답이에요 하고 손대고는 문장이 분명히 있어. 거의 하단부쯤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그래서 그 정답이라고 손드는 부분에 반드시 밑줄 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고. 그냥 눈대중을 풀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다시 개념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독해 원칙 딱 두 가지야. 뭐 독해할 때 스킬 얘기하는데 나는 스킬이 딱 두 개라고 봐. 그냥 딱 하나야. 기선제야. 너네 영어도 그렇고 영어는 첫 문장 그리고 국어는 첫 문단을 잘 읽어야 돼. 국어는 첫 문단이 특히 비문학이고 특히 현대소설, 고전소설 첫 문단 진짜 잘 읽어야 돼. 이 고전소설 앞에 앞줄거리 있지? 너네 그거 대충 읽는 애들 가끔 보이던데 그거 대충 읽으면 망하는 거야. 특히 고전소설. 그래서 앞에를 잘 읽으셔야 돼. 다시 정리해줄게. 국어 비문학 영역은 첫 문단, 그 다음에 영어는 첫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지문이 어떤 흐름을 갖겠구나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 첫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서. 대부분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문장의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기 시작해? 너네가 안 읽히는데 안 읽히면 다시 읽어서 다시 읽히게 해야 되는데 너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습관적으로 그냥 다시 내려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려간다고. 그러고 어떻게? 당연히 첫 문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두 번째 문장도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보이는 단어들 위주로 그냥 대충 이런 뜻이겠지? 그냥 니네 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냥 대충 이미지만 비벼서 풀어버린다고. 그러면 꼭 이래. 2번, 4번 고민하다 4번 하면 더 2번이지. 니네 특히 빈칸추론 이런 거 푸실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첫 문장 잘못 해석했을 때가 거의 10점 팔 거야. 그러니까 첫 문장 기선제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 소개팅 할 때도 첫 그 애프터가 올지 안 올지는 그냥 자리에 앉자마자 5초 안에 결정한대. 그냥 딱 보이는 외모 딱 그거 보고 그냥 바로 결정난다거든. 그러니까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첫 문장 제대로 읽는 것만 제대로 해도 영어는 진짜 거의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 파악이라는 건 뭐냐면 첫 문장 읽었죠? 그럼 딱 둘 중에 하나야. 그 첫 문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얘기하는지. 가령 이런 겁니다. 오늘 배울 게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내가 이렇게 오늘 뗐어. 그럼 나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안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하려고 이 얘기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배우려는 게 그거야. 그래서 앞에 그 내용을 왜 가져왔는지를 너네가 찾아내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독해 원칙은 딱 두 가지야. 첫 문장을 잘 읽자. 잘 읽은 첫 문장을 토대로 같은 얘기하는지 다른 얘기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1번 갑시다. 여기 해석 연습에 있는 문장들은 다 이렇게 해설지 앞으로 줄 거니까, 그래서 해설은 막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거야. 수업 때 너네 해설지에 내가 다 상세하게 써놓으니까 너네 복습할 때 그렇다고 맨날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해서 너네가 유튜브 들어와서 인강 보듯이 보는 건 시간이 더 아깝잖아. 그래서 쌤이 시간을 더 할애해서 자습서를 만들어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부 B5로 만든 게 그래야 A4에 뽑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문장들만 너네가 제대로 구문 독해할 수 있으면은 수능 때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거 복습만 잘 해주면 돼. 그래서 나는 저번에 되겠지. 단어 잘 외우고 딕테이션 잘 복습하고 구문 독해만 잘 복습하면 나는 오케이요. 너네가 다른 공부해도 뭐라고 상관 안 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 자, 1번 볼게. 자, developing expertise carries costs of its own. 자,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돈이 든다. 비용이 수반됩니다. We can become experts in some areas. 어느 영역들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뭐와 같은? Speaking a language, 언어를 말한 거나 or knowing our favorite foods, 우리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들 같이 그냥 간단한 거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냥 뭐 하면서 simply by living our lives, 그냥 우리 인생을 삶으로써. 내가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대중고등에 맛집 뭐 있어 하면 너네 얼추 근처 사는 애들은 얘기해 줄 수 있지. 왜? 그냥 거기 사니까 아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삶을 삶으로써 그냥 알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또 하지만 하나만 우리 약속할게. 보통 이렇게 연결사 나오면 세모하잖아. 근데 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 그래서 이것만 잘 참고해줘. 왜 V 체크를 하냐면 반전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앞에서 주저리 떠드는데 그러나라는 뜻이 뭐냐면, 범진이가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을 했는데, 범진아 넌 정말 상냥해, 너무 착하고 좋은데 근데 라고 하면 너네 뭐라고 해? 아, 얘 사귀겠구나 라고 생각해? 아니잖아. 근데 하는 순간 망했구나. 근데 하면 꼭 단골 멘트가 뭐야? 근데 너 남자가 안 보여,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냥 그냥 나 너 싫은데 라고 하면 싸가지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 너 진짜 좋은 애인 거 충분히 알겠는데 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야. However, but on the other hand, 얘네들 있지. 얘네들 그러나 하지만 이런 애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문장이 엄청 많죠? 그러면은 독해를 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실을까요?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할까? 앞에 내용 중에 뒤에 내용 중에 이런 당연히 뒤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반전된다는 의미에서 체크를 저렇게 할 거야. 그럼 이제 뒤에를 봐야죠. 앞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키워드 엑스퍼티스만 갖고 그대로 볼게요. 하지만 in many other domains, 하지만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는 expertise requires. 자, considerable 무슨 뜻? 상당한. 자,
consider가 고려하다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형용사가 두 개 있어. considerate. 그 다음에 considerable. 자, 요거 considerate라고 읽으시면 안 되는 게 너네 AT라고 하잖아. 이 AT는 형용사나 명사형 만드는 게 있고 동사형 만드는 게 있어. 예를 들어주면 너네 graduate. 너네가 이제 내년 2월에 할 거잖아, 졸업. graduate라고 하면은 졸업하다야. 발음을 어떻게 하면 돼? ate라고 하면 돼. 근데 명사로 하면 졸업생이란 뜻이 있어. 그럼 이거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graduate가 아니라 graduate라고 해야 돼. 알겠어? graduate. 그래서 at 발음을 형용사일 때는 it라고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네 듣기 안 들려. 그래서 특히 considerat이 have considered of you 이러면 와 너 진짜 자상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considerat이 안 들려. considerate라고 읽으면 알겠지? 그래서 이거 뭐야? 배려 깊은. 여기 나온 considerable이 상당한이라는 뜻입니다. considerable 상당한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꼭 외우셔야 되고요. 단어는 반드시 앞에가 아니라 뒤에 어휘 정리에다 쓰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왜냐면 앞에 단어 써있으면 니네 복습할 때 방해받아. 그러니까 치트키 쓰고 게임한 거랑 똑같아. 알겠지?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웬만하면 뒷장에 어휘 정리에다가 수정 모아놔. 그래야 외우기도 편하고 복습할 때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requires considerable training effort. 앞에서는 그냥 단지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뭐야? 그러나 다른 데서는 전문가가 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치? 그 얘기야. What's more? 게다가라는 건 뭐겠어? 앞에 내용이랑 또 똑같은 얘기하겠지. 게다가 더해서 얘기하겠다는 걸까? What's more? Expertise is domain specific. 그리고 전문 기술은 특정 영역에서만 해당된다는 뜻이야.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의 전문가가 되면 수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지 국어의 전문가는 되지 못한다는 뜻이야. 저거 알겠지? 그러면서 전문 영역에 전문 기술을 체득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그거지. 우리 오늘 핵심 문장이죠. 내가 아까 왜 주어 동사 그걸 먼저 오늘 떼고 시작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이거 잘 보면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in one domain will carry over only imperfectly to related ones and not at all to unrelated ones. 이렇게 돼 있잖아. 동사 어딨죠? 여기 있죠? 이거 저번에 했을 건데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절이라고 하지. 어제 수업할 때 저 된 모양 했더니 접속사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지금 얘기해 줄 건데,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개념을 간소화해서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자, 관계사라고 했을 때 관계대명사 관계사 할 때 내가 이거 relate가 수식하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관계사는 수식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어. 관계사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관계사 했을 때, 관계대명사 했을 때 불완전하다, 관계부사 했을 때 완전하다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내신스러운 거야. 우리 내신하는 거 아니잖아. 너네가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건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오려면 선행사가 있어야 돼. 다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선행사.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관계사가 있으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선행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전문 기술은 왜? 주어니까. SB 찾았지? 이걸 잘해야 된다고. 그럼 전문 기술은 will carry over, 이동될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어디로? 관련된 것들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잘 보면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다르죠.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선행사의 후행사지. 꾸며주는 애가 앞에 나오잖아.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배경을 중시하기 때문이야.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여자가 이상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아노를 잘 친다는 그 사람의 배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꾸며주는 말들이 앞에 와 보통. 그래서 우리 잘 보면 영어는 이름, 성씨 이렇게 쓰잖아. 근데 우리는 성씨, 이름 이렇게 쓰지. 왜? 우리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문의 배경인지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름보다 성을 먼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듯이 애초에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외국어 어순에 맞춰줘야지.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너네 배울 때 그렇게 배웠을 거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럼 그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관계대명사가 대시라고 돼 있어. 그럼 그냥 뭐라고 하면 돼? 그게 뭐냐면요 이러면 돼. 그럼 후 썼어. 그럼 꿀이지. 그럼 사람이었다는 거잖아. 그게 누구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위치면 그게 뭐냐면요 이러면 되지.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은 무조건 선행사 떠올리시면 되고 했을 때 그냥 바로 뭐냐면 아 저게 근데 뭐냐면요 이렇게 부연 설명하듯이 해석하는 겁니다. 괜히 저거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옮기지 마. 너네 번역학과 갈 거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문 기술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해요. 얻으려고 한 특정 영역에서. 그래서 그 전문 기술이 옮겨질 겁니다. 오직 불완전하게 어디로? 관련된 것들. 자, 이 once는 누구 가리키는 것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관련이 있는 영역들 얘는 불완전하게 옮겨지고 가령 이런 거야. 수학 2에서 미적분을 배웠다고 해서 수학 1의 삼각함수가 잘 풀리겠어? 그것도 아니지. 근데 수학을 미적분을 공부했을 때 삼각함수를 풀 때 어느 정도의 살짝의 영향을 줄 수 있겠지. 지금 얘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수학의 미적분을 풀었다고 해서 국어의 고전시가가 잘 읽히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not at all. 전혀 아무것도 unrelated ones에는 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걸 읽고 이질적으로 느낀 친구도 있을 거야. 자, 접속사가 있잖아. 그럼 동사 하나 더 해야 되지. 근데 동사가 없어. 없다라는 말이 뭐야? 생략이라는 뜻이죠. 자, 생략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략 그게 되게 간단한 거야. 생략이라는 걸 한다는 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 가령 이런 거야. 내가 전화해서 범진아 뭐하니? 라고 했는데 범진이가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서 중간에 조사 다 채울 필요 없죠. 왜? 저 밥 먹어요 라고 얘기해도 끝나잖아. 그치? 그 이유가 뭐야? 우리는 중간에 조사를 다 탈락시키고 생략시켜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할 때 거거든. 그치?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야. 생략이 됐다는 건 뭐냐면 앞에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뭐가 생략됐어? will carry on. 그래서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불완전한 것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볼드 처리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계절이 수식을 하면서 중간에 개입되었을 때 동사랑 핵심 주어가 멀어지죠. 이러면 너네가 문장 구조를 잘 못 봐.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말하는 주어랑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너네가 주어랑 동사를 제대로 식별하지 않고 그냥 읽어내려고 하면 여기도 동사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의미 단위가 망가진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SV를 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기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관계대명사 어떻게 하라고?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in the end 결국 as much as we may want to become experts on everything in our lives.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거의 모든 거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가. 근데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to do so.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Even in areas where, 자 여기 where 또 있지. 이거 뭐야? 그 관계부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가 수학이나 사회과학 공부할 때 개념 공부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돼. 관계사가 상위 개념이고 여기에 하위 개념이 관계 대명사랑 그다음에 관계 부사죠.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둘 다 관계라는 말이 붙지. 그러면 쟤네 둘은 무조건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 게 뭡니까? 관계부사도 뭐 없으면 안 돼? 앞에? 선행사 없으면 안 돼. 그냥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관계부사가 어쩌고 관계대명사가 어쩌고 이거 양상 구분하지 마. 그냥 뒤에가 대명사 쓰고 뒤에가 부사 쓰는 거 그뿐이니까 우리가 그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 게 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냥 뭐 하면 돼? 관계라는 말 자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앞에 선행사 찾으면 돼. 근데 웨어 같은 애들은 좀 또라이 같은 게 선행사가 없을 때가 있어.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 생략한 거야. 왜?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였어서. 장소. 그러면은 굳이 플레이스 안 써도 되잖아. 웨어 그 자체 장소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생략하는 거야. 그럴 때는. 알겠죠? 근데 여기는 생략이 안 됐으니까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even in areas where we could it.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역들 안에서조차도 그것이란 건 당연히 뭐겠어? 전문가가 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전문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won't necessarily be 반드시 necessarily는 필연적으로라는 뜻이야. 이거 만약에 모르고 있는 사람 있으면 반드시 체크해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be worth the effort 가치 그러니까 노력하는 가치가 있을 필연적으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무조건 뭐든지 다 전문가가 된다고 해서 그게 다 쓸모가 있을 필요는 또 없다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뭐 가령 건담 로봇을 조립하는데 전문가야. 그게 막 필요해? 살아가는데? 또 그러진 않을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그 다음에 it's clear. 자, 내가 맨날 얘기하지. 지문을 읽을 때 답의 근거가 되는, 답의 근거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 우리 항상 이제 표시할 거라고 했잖아. 그 주장은 여기죠. 그리고 나는 그 도식화의 키를 뭐라고 하냐면 M이라고 하거든. M이라는 이유가 마스터 키야.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핵심이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답이 된다는 근거니까 앞으로 저렇게 도식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 내가 아까 조동사 이거 쓴다 했잖아.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 아닙니다.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는 게 좋아요. 알겠지?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돼. 그건 must 써야 돼. 알겠지? 얘는 it's clear. 분명합니다. 우리가 should concentrate. concentrate은 집중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봐. concentrate하고 뒤에 명사 있죠. 그러면 이거 무슨 관계라는 거야? 타동사와 목적 관계라는 거지.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집중시키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concentrate A on B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A를 B에 집중시키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동사, 타동사를 이해하는 역량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문 기술을 어디에다가 those domains, 이러한 영역들에다가 집중시켜야 됩니다. 집중시키는 거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거지. concentrate 때문에 답이 1번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that are most common and important. 여기 있지.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 그지? 저 important를 1번에 의미 있는 이랑 연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여기 저 should랑 important 때문에 답이 1번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정답률이 82%였잖아. 정답률을 더 떨어뜨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important를 다른 단어로 대체시키면 돼. 뭐 예를 들어 한 1, 2학년들 털어먹고 싶다 그러면 important가 아니라 뭐 essential이라든가 애들이 모를 법한 유의어 있지. 그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저번에도 얘기했지.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핵심이 되는 어휘 포인트를 꼬으면 돼. 아니면은 어려운 유의어로 바꾸거나. 그래서 단어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거 다 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두쪽 표가 자, 여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는 일단 당장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아니면 사실 막 제대로 쓰진 않을 텐데 이런 겁니다. 앞에서는 문제를 풀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맞출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뭐냐면 이제 문제를 맞추고 틀렸더라도 어떻게 하면 맞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답의 근거 이런 거 다 찾았지. 뒤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답을 더 빨리 찾을까를 연구하는데요. 그래서 독해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문을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을까라는 걸 연구하는 데니까 그 포인트들만 조금만 잡아줄게. 자, 여기만 볼 겁니다. 야, 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내 뭐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너네 답의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거의 대부분 출제자가 어렵게 꼬아놔.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게. 알겠어? 그래서 너네 구문 독해가 제일 중요해. 나 상위권 가고 싶어요. 나 중상위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단어 미친 듯이 외우고 구문 독해 미친 듯이 하셔야 돼.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근데 여기 잘 보면 이거 저번에 여기를 핵심으로 잡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부정어들 때문에 그래. 그리고 하나 도식화 하나만 더 얘기할게. 보통 저거 영어에서 연결사 할 때 세모 많이 치잖아. 근데 쌤은 부정적인 키워드의 세모, 긍정적인 키워드의 동그라미를 하는데 그 이유가 너네 이거 통일시키라고. 저 국어 현대시에서. 국어 현대시랑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현대시는 내가 꿀팁 하나 드리면 일단 문학이 답이 있을까? 문학이 답이 있어? 답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인 게 수능에서는 답이 없는 걸 답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국어 특히 현대시는 있잖아. 답을 주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 2018년인가? 그때쯤에 18년 맞을 거다. 그때 나왔던 수능의 현대시 그거 쓴 사람한테 시인한테 그거 가서 풀라고 했는데 다 틀렸어 그 시인. 그 말은 뭐야? 정답이 없어서야. 그러면 너네는 그럼 그걸 역으로 이용하셔야 돼. 그러면은 평가원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답을 다 주고 시작해야 돼. 자기들이 정한 답에서 너네를 가두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 가두는 장치가 뭐냐면 보기야.
알겠어? 그래서 현대시는 무조건 시성이 둘 중에 하나야.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럼 긍정이냐 부정이냐 찾는 거는 보기에서 찾는 거야. 그럼 거기 써있어. 뭐 작가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쓰던가 아니면 화자가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긍정적인 포인트였는지 부정적인 포인트였는지만 찾으면 돼. 뭐 가령 이런 거야. 뭐 70년대에 쓰였다. 그러면 거기다 뭐겠어? 뭐 군부독재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럼 다 부정이겠지.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눈은 당연히 뭐겠어? 부정적인 의미겠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랑 통일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저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데다 내가 세모 처리해놨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우리가 쎄 빠지게 열심히 해서 전문 기술을 한 영역에서 했는데 그게 관련 있는 거는 불완전하게 그리고 완전 관련이 없는 데는 아예 이 연결조차도 안 됐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무슨 말이야? 한 전문 영역에서 체득한 전문 기술은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뻘짓하지 말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여기 보고 1번 하는 애도 있을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1단계로는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서 답을 1번 하는 역량을 기르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역량은 여기를 읽고 답을 1번이라고 직감하는 걸 너네가 길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imperfectly랑 not at all 여기에 가리키는 말이 뭐였던 거야? 결국 한 영역의 전문 기술이 다른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안 된다라는 이 부정어를 뒤집자고. 그러면은 뭐야? 이것저것 전문 기술을 배우려 하지 마라라는 포인트를 너네가 찾아야 돼. 이걸 너네가 역으로 뒤집어서 추론하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빨리 풀 수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아까 답의 근거가 여기였잖아. 근데 봐봐 좀 더 위에 있지. 여기서 답 1번이라고 직감한 친구랑 여기 가서 그제서야 1번이구나 라고 하는 애랑 속도가 다르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야 돼. 이거 못했으면 체크하셔서 한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다 된 사람 10초. 일 번 한 사람. 너네 이거 답 모르지 참. 채점해줄게. 채점 먼저 할게. 1번은 당연히 1번이었고 2번은 2번이야. 그 다음에 3번에 2번 4번에 5번 5번에 5번 그 다음에 요지 1번 자 요지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그 다음에 4번에 4번 5번에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혹여나 못 푸신 분들은 그 답 체크하지 말고 다시 풀어봐. 그럼 다시 2번으로 오셔서 혹시 2번 1번 한 사람 분? 자, 요지 3번? 2, 3번 요지 2번에 4번 3번에 1번 자, 채점하셨으면 10쪽으로 다시 자, 10쪽에 1번 한 사람 분? 없어? 있어? 1번 했어? 자, 낚인 거야. 자, 1번이 함정선자. 자, 다 2번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는 assertiveness가 뭔지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이 문제는. assert는 무슨 뜻이냐면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하다라는 뜻이야. 확고하게 주장하는 거야. assert는.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야. 분명하게 들어. 그러니까 assertiveness 단어 뜻만 알았으면 끝나는 문제라고. 확고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야. assertiveness.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Assertiveness may seem to some people to be uncharacteristic of counselors. 카운슬러는 상담가라는 뜻이야. 자, 상담가들의 uncharacteristic, 특징이 아닐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건데, 자, 아까도 내가 imperfectly랑 not at all에서 부정어 강조했지. 이것도 잘 봐봐. 앞에 on이라는 애가 붙으면 뒤에 있는 속성을 뒤집을 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characteristic은 특징적인이라는 뜻이야. 상징적인, 특징적인. 근데 그게 on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정어 썼죠. 지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 강한 특징은 상담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거 진짜 얘기하려고 그런가?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저거 꺼낸 거야. 그래서 assertiveness 하고 uncharacteristic을 보자마자 아, 이 질문에서 이 필자는 assertiveness를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첫 문장 기선제압 하니까 이해 바로 되죠. 그러니까 첫 문장을 잘 읽어야 돼. 부정어를 통해서 너네가 뒤집으면 그게 필자의 생각이야. 알겠죠? 자, if your picture of a counselor is someone who never disagrees. 자, 이것도 볼드 처리했는데 왜 그래? 관계절이 길어서 그런데 always goes along, wants everything to be nice all the time and only does what other people want him or her to do. 여기까지가 관계절이야.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 그게 누구냐면요 라고 하면 된다고. 알겠지? 만약 너의 그림,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림, 카운슬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군가라면,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요 이렇게 하라고요. Never disagrees, 절대 동의를 그러니까 맨날 동의한다는 거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동의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항상 따라가고, 그 다음에 원해 모든 것들이 to be nice, nice하게, nice 하도록, 그러니까 좋도록, all the time, 항상. 그리고 only does, 오직 하기만 해. 뭐를? Wha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원해. him or her, 그 또는 그녀라는 거니까 저 누구야? 카운슬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명사 누구 지칭하는지 찾아야 돼. 그래서 카운슬러가 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사가 앞에 고객 앉혀놓고 얘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니네 고3이니까 하나만 얘기해주면 너네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너네 담임쌤 그리고 나 그리고 멕시칸 선생님, 너네 다른 학원 선생님들, 과외 선생님들, 너네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 있으면 그거 무조건 걸러들어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거든. 왜냐면 너네 위로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4등급, 5등급인데 가고 싶은 학교가 인서울이야. 그럼 당연히 안 된다는 거 너네도 알잖아. 근데 계속 열심히 하면서 위로받고 싶으니까 듣고 싶은 말 해주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 그럼 무조건 실패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듣고 싶은 말은 너네 수능 끝나고 내년 1월 1일 지나면 그때 쌤이 원래 보통 전통적으로 술 사줬거든. 쌤이 고3 가르친 게 51명이니까 그 51명 다 졸업할 때마다 다 술 사줬거든. 원하는 애들만. 그때 듣고 싶은 얘기 막 해주지. 고생했다. 그리고 심지어 수능 끝나고 찾아온 애들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시험 잘 본 애들입니다. 대학 간 애들만 연락 오죠. 재수를 하러 가거나 그럼 얘는 연락 두절이지.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나는 필요하다, 너 못한다 이런 거 명확하게 찍어줄 건데 그거 내가 굳이 너네 기분 상하게 할 이유는 없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너네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왜냐면 너네가 너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자기 자신 자기가 잘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왜곡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나는 내가 너네 인생을 대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명확하게 보일 때가 많아. 심지어 너희 부모님들보다. 그치? 부모님들은 당연히 너네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서 더 왜곡이 심해.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더 냉철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분석을 원하는 친구들은 와서
팩트로 후드로 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 얘기한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This is not a picture of an assertive counselor. 자기 주장이 강한 카운슬러의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잘 봐. 또 나시지. 뭐야? 저거 뒤집으면 assertive한 사람이라는 거네. 그러면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같이 안 따라가고 이런 거 그냥 다 뒤집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2번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핵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렇게 막 열심히 읽었어. 그래서 being a counselor does not mean that you should simply be silent when someone tells a racist joke라고 했는데, 자, 상담사가 되는 것은요,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아요. 뭐를? You should simply be silent.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것. 뭐 했을 때? 누군가가 너한테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너가 그냥 참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상담사는. 그치? 그래서 an assertive counselor would find a way.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한 카운슬러는 방법을 찾을 거야. 뭐 하도록? 아까도 보여줬지. 컬이 뭐야? 부르다야. 부르다. 근데 뒤에 뭐야? That person's attention이라는 목적어 나왔지. 그리고 전치사 나왔죠. 그래서 call A to B 하면 되게 뭐겠습니까? A를 데려다가 B로 보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집중을 어디로 보내는? The fact라는 사실에다 보낸다는 거야. 자, the fact that 한 다음에 이 대신 동격전에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내신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아까 that 하면 그게 뭐냐면이라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에 그 사람의 집중을 바꾸는데, 근데 그 사실이 뭐냐면요. The joke is racist. 그 농담 인종차별적이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분사구문 나왔죠. 분사구문을 이렇게만 생각해. ing다 라고만 생각해. ing로 쓰는 건데, 이러면 10.8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만 알아놔. 문법 개념은 간소하셔야 돼. 그래서 explaining, 설명하면서라고 하면 돼. 설명하면서 how it offended, offend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기분을 상하게 하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suggesting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뭐야? 분사구문이 병렬로 이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제안하면서 ways similar jokes could be avoided. 이러한 농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회피된다. 그 말은 뭐야?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린다는 뜻이야. 그런 조크하면은 너 왕따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suggest 때문에 얘기하는데 suggest 제안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넌지시 말하다라는 뜻이야. 넌지시 드러내다. 승기가 되게 피곤해 보여.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얘가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수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기야 너 집에 가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suggest야. 그러니까 그게 제안하다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까 should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그 should가 suggest랑 뜻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should를 생략을 하는 거고, 그래서 should가 없어. 그러면 너네 대부분 뭐라고 외웠어? 내신할 때 암시하다라고 외우셨을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이러이러한 사실을 대놓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러지 이런 거 같아라고 쓱 넌지시 드러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면 suggest 저거 앞으로 되게 많이 보실 텐데 주제에 넘어가면 예를 들어 73%의 학생들이 영어가 성적이 상승이 안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보자. 그러면 저 결과는 그럼 결국 뭘 얘기한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영어 교육이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넌지시 드러내는 거지. 그럴 때 쓴 게 suggest야. 그러니까 너네 뭐 어떤 기사, 논문, 실험, 통계 같은 데 suggest 나오면 되게 다 그래서 암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suggest가 무슨 뜻이니까 넌지시 드러내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건 생략할게. 나중에 하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답이 2번이죠.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그 부정어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1쪽 볼까? 자, 부정어 uncharacteristic. 그 다음에 This is not a picture of an assertive counselor. Does not have to mean. 이거 있지?
다 뭐뭐 하진 않는다, 뭘 의미하진 않는다, 특징적이지 않다, 다 뭐야? 그러면 뒤집으면 다 assertiveness의 특징이지. 그러니까 이거 다 부정어 의 반대가 결국 assertiveness지. 그래서 뒤집기만 하면 이게 필자의 주장이죠. 필자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을 2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수업 내용 좀 어렵니? 들을만 하니? 괜찮아? 혹시 만약에 내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거나 개념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아 저 안 돼요 라고 손 들어. 알겠지? 그거 조금 거시기 하다 싶으면 걔 또 보내시고. 알겠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 되시면 12쪽 오시면 됩니다. 선지 먼저 뭐라 했죠? 비판적 분석, 목표 달성, 전략 수립, 작업 환경 개선, 일관된 전략. 막 완전히 그 아까 그 전문성의 지문처럼 전문성이라고 다 안 나오지. 막 가끔 다른 거 있지.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은 이 지문에는 목표 설정이라는 키워드도 나올 거고 전략 수립이라는 애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업무 수행 이런 것도 나오겠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일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하고 그냥 대충 이런 뉘앙스만 띄고 바로 지문으로 가면 돼요. 알겠죠? 너무 막 저기서 뭐 찾아내려 하지 마. 그 다음에 맨 첫 문장이 핵심 문장이죠. Merely having goals clearly defined is not sufficient. 또 부정어 나왔죠? 그럼 이거 뒤집으면 또 뭐야? 그럼 반대하면 바로 필자 주장 찾을 수 있는 거야. 충분치 않다라는 거니까 그럼 저거 말고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그 필요한 게 뭔지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문장 구조 보면 have 너네 사역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 사역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그 사역 공사라고 하는 원리가 뭐냐면 요거잖아. 어떤 사람이 have라는 걸, 즉 have는 갖다거든? 내가 어떤 원하는 상태를 갖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목적어가 대상이지. 그 have의 대상에 놓이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민석이한테 따끔하게 총고를 했더니 얘가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I had 민석 study hard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민석이가 열심히 공부한 상태를 얻게 된 거지. 내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때 쓰는 게 make랑 have야. 알겠죠? 그래서 having merely 단지 goals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된 상태만 갖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거야. 아까 목표 있었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가 중요한 거지. For one 했는데 자 for 뭐뭐를 위해라고 혹시 해석해 오신 분? 자 for 요거 뭐뭐를 위해 아니야. 저는 왜냐면 전치사를 좀 볼게. 전치사가 뭔지 아는 사람? 여기 전치사 뭐야? 전치사 뭐지? 앞전자야. 앞에 치는 줄치자야. 배치하다 할 때 치자야. 앞에 두는 말이야. 내가 아까 관계사도 수식하는 말이라 했잖아. 수식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필요해. 뭘 꾸며주는지. 그러니까 피수식과 수식의 논리적 관계가 필요하지. 근데 그러면은 전치라고 했잖아. 앞에 둔다라고 한다면 뭐 앞에 두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앞에 두는 거야? 명사 앞에 두는 말이야. 이거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데 순서가 거꾸로 오는 게 있죠. 우리나라 말은 뭐 있습니까? 조사.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는 나를 밥 다 먹는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뒤에다 쓰는데 얘는 앞에다 쓴다고. 전치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까 관계사 하면 바로 뭐라고 했어? 선행사라고 했지. 그럼 전치사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명사라고 해야 돼.
다시 관계사 하면 무조건 선행사, 전치사 하면 무조건 명사야. 알겠지?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명사 아니잖아. 절이잖아. 그러면 쟤 뭐라는 거야? 뭐가 접속사로 쓰인 거야. 뭐가 접속사로 쓰면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알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냥 목표만을 명확하게 갖는 것은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또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무엇이 정확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야. 알겠죠? must 나왔지?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다 배운 거 사실 맨 처음이야. 맨 처음 문장만 읽어도 다 4번, 2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놓고 for instance지. 그러니까 예를 들었죠. 예를 든 거 왜 그러겠어? 앞에 내용을 계속 보강 설명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겠죠. 그러면은 요거 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 국어 비문학도 똑같아. 특히 국어 비문학에 사회 같은 거 나올 때, 사회 과학 기술 같은 거 나올 때 예를 드는 경우가 많거든. 예를 드는 이유는 당연히 뭐겠어? 너네한테 보강 설명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개념 내용을 이해했어. 예를 들어 너네가 그럼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for instance지. for instance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게 for instance 거거든? 그럼 여기 뒤로 가볼게.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depend on variables that cannot be predicted in advance. in advance는 미리, 사전에란 뜻이야. 이거 알아야 돼. 그게 자주 나와. 자,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있어서 답은 뭐야? variables, 변수.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에 달렸다라는 뜻이야. 예측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럼 그때 가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자꾸 2번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돼 있습니까?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답의 근거입니다. must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select, 특정한 전략을 선택하셔야 돼요. appropriate, 적절한이라는 뜻이야. 적절한. 그래서 to the occasion, 때에 따라 적절한 알맞는 특정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만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문장 읽으면 바로 마지막 문장 읽으면 바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첫 문장 읽으면 끝나죠. 내가 왜 자꾸 기선제압을 강조하냐면 첫 문장만 제대로 읽었으면 그리고 for instance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여기 주르륵 바로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것 때문에 가르쳐 준 거야. 피곤하지? 한 번만 칩시다.